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에서는 리스크 시대의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곽윤석 석박통합 과정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큐비트하고 양자 게이트를 이용해서 양자 회로를 구성해보고, 그리고 그 양자 회로를 이용해서 도이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양자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도이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만 실제로 별로 쓸모가 없는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알고리즘 중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쓰임새가 많은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인 슈어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걔는 회로가 복잡해서 현재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는 전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간단해서 지금도 작동하면서도 또 적당히 작동하면서도 또 쓸모가 있는 양자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주제가 오늘의 발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목에 나왔던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시대의 대표적인 두 개의 알고리즘인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솔버 알고리즘하고 퀀텀 어프록시메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X축이 큐비트 개수, Y축이 에러 레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우리가 있는 점이 여기 찍혀 있죠? 여기 보시면 에러 레이트가 지금 1%가 넘습니다. 게이트를 한번 지나가는데 에러가 1%가 넘는다. 이거는 사실 계산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죠. 그리고 큐비트도 지금 수십 개 단에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슈어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하는데 몇 개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뭐 수만 개에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도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십 개 큐비트 환경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적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유의미한 양자 우위, 그러니까 실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데는 진짜 많게는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수십 큐비트에 1% 에러가 나오는 양자 컴퓨터로는 아직 뭐 대단한 걸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 단계가 그래도 5년 있으면은 큐비트 한 1000개, 에러 레이트 한 1000분의 1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끝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그 리스크 환경에서 작동하는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리고 있었네요. 지금 노이지,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이지, 지금 에러 레이트가 높다는 거고요. 인터미디어 스케일, 지금 그 큐비트 개수가 애매하다. 지금 뭘 하기에는 적고, 그렇다고 그 열심히 그 큐비트 개수를 몇십 개로 늘려놨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리스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알고리즘,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도 지금 그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양자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최적화 문제, 특히 조합 최적화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우리가 강화학습이나 딥러닝에도 이 기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리스크 단계에서의 지금 VQE나 QAOA 같은 알고리즘을 이런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팅 연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솔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QE라는 녀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간 독립적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는데, 지금 파동함수의 시간 편미분이 지금 파동함수의 그 전체 에너지의 뭐 상수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양자역학적 개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인 함수로 나타난다면 이 식이 h h 캡 사이
equal E cap 사이 이렇게 그 E가 지금 에너지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벡터의 연산자를 가해준 것이 어떤 벡터의 스칼라 곱이 된다. 이런 아이겐밸류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의 E는 이 시스템의 고유 에너지, 그러니까 아이겐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데요. 고유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고 해밀턴이안 연산자의 고유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복잡한 분자의 고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화학에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녀석의 고유 에너지는 몇 EV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분자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지금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6 EV 이게 수소 원자처럼 아주 간단한 경우 외에는 거의 손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특정 이렇게 풀 수 있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화학에서는 아주 복잡한 분자에 대해서도 이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연산자가 여기에 그 지금 라플라시안이라는 이계도 편미분이 들어갑니다. 이계도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계도 편미분 방정식인데 변수가 지금 3차원이면 3개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푸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냐 하다가 지금 요즘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그 양자 컴퓨터로 양자계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 VQE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VQE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최소 고유 에너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어떤 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의 에너지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이 2014년 네이처지의 A. 페루조라는 교수님의 성과물로 실렸습니다. 예, 이제 이 VQE라는 녀석은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최소 고유값, 그러니까 양자계의 최소 고유 에너지를 찾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알고리즘은 지금 그 양자 컴퓨터하고 고전 컴퓨터가 같이 돌아가고 있죠. 이제 처음에 임의로 가정한 양자계 에너지 기대값을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주어진 양자 상태에서 그 에너지의 해밀토니안의 기대값을 취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의 기대값을 취해가지고 이제 그 기대값을 이제 고전 컴퓨터가 받아서 여기에서 다시 파라미터를 수정해가지고 지금 수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양자 상태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또다시 해밀토니안을 측정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과정을 이론상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양자계 에너지 기대값이 해밀토니안의 최소 고유 에너지로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은 이거를 헬륨 수소이온 분자,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50회 정도를 반복해서 돌렸을 때 에너지 기대값이 이론적인 최소치에 가깝게 수렴을 했고요. 지금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아까 설명했던 리스크 환경에서 작동을 한다는 점이죠. 지금 이 해밀토니안을 표현하는데 지금 그 여기 퀀텀 모듈이라고 쓰인 부분 있죠? 여기에 그냥 몇 개 기본 게이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이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양자 상태를 조금씩 바꾸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간단한 몇 가지 게이트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지금 비교적 간단한 양자 회로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고전 컴퓨터가 이게 그 분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녀석이 m개 있으면은 m의 n승번씩 막 연산을 해야 될 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m개에서 이제 폴리노미얼 개수의 연산을 하게 되면 폴리노미얼 개수만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녀석은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수정해가면서 반복하고 이제 막 이제 유한번으로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이제 QAOA하고 QAOA라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알고리즘과
지금 아이디어가 거의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QA와 VQ 이게 같은 해에 퍼블리시가 되기도 했고 거의 사촌격의 알고리즘으로 다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일단 VQ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QAOA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VQA하고 QAOA의 특성으로는 이 엔저츠라는 걸 사용한다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VQA는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은 이론적으로 저거를 그 아까 봤던 회로를 많이 반복시키기만 하면은 최소 고유 에너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분자에 대해서 저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저 해밀토니안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해밀토니안 자체도 편리분방 정식을 어느 정도 단순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실제 마주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엔저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설풀이 또는 엔저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100%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실제 값하고 똑같은 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VQE하고 QAOA 모두 특정한 엔저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양자 회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엔저츠가 보통 좀 어려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해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푸는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f2'-af는 0 같은 거를 시험 문제에서 풀려고 할 때, 아, 이거 사인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같은 걸 넣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2차 편미분 연산자인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는 것도 이게 왜냐면 정석적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약간의 꼼수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퀀텀 어프록시메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앞으로 QAOA라고 부를 건데요.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QAOA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구하려는 최적화 문제의 해가 정수, 그래프, 불리안처럼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조합 최적화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지금 대부분이 NP 하드 문제입니다. 이제 컴퓨터는 이런 정수를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방정식은 막 곱하고 더해져 있으면은 곱하고 더하고 제곱하고 이렇게 해져 있으면은 컴퓨터가 루트를 하고 나누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해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아니면 루트 이런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는 이런 걸 다루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조합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컴퓨터가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런 걸 풀려고 하는데 QAOA가 이런 걸 또 모두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모든 분자에 대해서 VQA가 지금 최적의 에너지를 찾아낼 수 없었듯이 QAOA도 모든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생긴 녀석들을 보통 푸느냐? 이제 n비트짜리 정보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처럼 환원되는 문제. 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또 알게 될 것이고요. 아, 그러면 일단은 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이 C 알파라는 녀석은 알파 번째 조건문을 이 Z라는 스트링이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하면 1, 만족을 못하면 0. 그리고 이 스트링은 지금 n개의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VQ에서는 이 해밀토니안이 에너지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에너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지만 아까 해밀토니안을 최적화시켰던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해밀토니안이 조합 최적화 문제의 목적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Ccat Z가
이렇게 FZ, cat Z 이렇게 되는데 이 FZ 같은 거는 스칼라가 되겠죠. 이 목적식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제 C가 VQ의 해밀토니안, 이 목적식이 해밀토니안이 되고 이 FZ가 고유 에너지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아까 VQ는 그 최소 에너지를 구했는데 여기 QAO에서는 이제 최대 그 목적식을 최대로 하는 거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식을 해밀토니안의 형태로 간단히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VQA하고 같은 원리로 이게 최적화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식 C가 지금 양자 회로에서 또 구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양자 회로에서 잘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조합 최적화 문제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맥스 컷 문제, 그리고 웨이티드 맥스 컷 문제, 미니멈 인디펜던트 셋 문제, 그 미니멈 웨이티드 인디펜던트 셋 문제 같이 몇 개의 문제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QAOA가 처음 에드워드 펄이라는 분한테 지금 처음 제안이 됐을 때도 이 그 맥스컷이란 문제를 풀었었고요. 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블로후 이제 지금 이전에도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조금 굉장히 간단한 양자 게이트로 이제 작동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녀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더 그 어드밴스된 게이트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로후그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큐비트의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제 이 지금 A하고 지금 큐비트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면은 이게 어떤 구면 위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변수가 지금 이제 복소수 두 개짜리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 실수 4개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4차원에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할 수 있는데, 지금 큐비트의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0하고 1의 그 확률하고 위상 관계일 뿐이지, 사실 이게 정확히 복소수로 어떤 값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세타하고 이 P라는 두 개의 그 실수로 여기에 표현이 되게 되죠. 음, 지금 A하고 B의 그 크기하고 위상차만을 고려한 이렇게 그 표기법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Z축은 그 Z축이 1이면은 이건 완전히 0에 고정이 된 거고 Z축이 마이너스 1이면은 지금 1캣에 고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Z축이 나타내는 값은 지금 0하고 1이 각각 관측될 확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겠네요. 그리고 X하고 Y축은 파동함수의 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반대 위상이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는 거를 예전에도 확인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루 구면이 이런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양자 게이트란 녀석은 이 블루 지금 큐비트의 상태가 지금 이 구면 위에 점으로 나타나니까 이 양자 게이트가 어떤 그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파울리 X 게이트라는 녀석은 지금 0하고 1을 바꿔주는 낫 게이트였죠. 지금 그 녀석은 지금 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X축을 기준으로 180도로 회전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각각의 파울리 Y, Z 이런 게이트들은 지금 Y축, Z축에 대해서 지금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80도 말고 우리는 45도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45도, 90도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게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 녀석을 RX 세타, RY 세타, RZ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행렬에 익스포넨셜이 써져 있는 행렬이 지금 이렇게 지수에 올라와 있는 이런 표기법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이제 테일러 시리즈 같은
이런 수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표현되는 걸 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그 구면 위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게이트를 그러면 우리가 X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Z축으로 몇 도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지금 회전하는 것들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즉 아무 양자 게이트를 가져와도 이렇게 이런 녀석들의 대충 합이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2의 마이너스 IU 이렇게 U라는 녀석이 이런 녀석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QAO의 양자 회로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이트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QAO의 양자 회로는 이런 위상 편의 게이트들로 실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에르미트 행렬은 이제 위상편의 게이트들의 아까 양자 게이트는 예전에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니터리 행렬은 이런 것들의 고부를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에르미트라는 녀석은 이런 녀석의 적당한 합과 고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찬가지로 양자 회로에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이제 양자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아까 지금 VQE 부분에서 설명했던 엔저츠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QAO의 양자 회로는 퀀텀 얼터너팅 오퍼레이터 엔저츠라는 엔저츠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목적식 해밀토니안이라는 녀석하고 더불어 이 혼합 해밀토니안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혼합 해밀토니안은 지금 여기에 각각의 기저 상태들을 막 섞어주는 애입니다. 이렇게 막 섞어주면서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이제 여러 양자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측정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글로벌 솔루션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식 해밀토니언은 당연히 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 상태를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키면서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상태를 이렇게 아까 그 위상 편의를 시켜주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얘는 각도예요, 사실. 파라미터 각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게 주어진 양자 상태에 이제 UC 감마, UB 베타라는 녀석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해주게 될 겁니다. 얘네는 이제 그 양자 게이트들인데요. 이제 이 C라는 양자 게이트를 완전히 180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마만큼만 합시다 라는 게 UC 감마가 되겠고 UB 베타도 마찬가지로 B라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다 가지 말고 이제 베타만큼만 갑시다 하는 게 UB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위상이 위상이 편의가 되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혼합 해밀토니안으로 기저간 위치를 막 바꿔주게 주면서 이제 여러 양자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제 목적식 해밀토니안이 기대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양자 상태를 변화를 시킬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P번을 반복해서 이 P계의 UC 감마, UB 베타라는 녀석을 한 번씩 하는 걸 하나의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레이어를 P계를 통과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겠구나. 지금 양자 상태는 이런 레이어가 P계를 지나면서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P라는 녀석이 이제 QAO에서 depth라고 부르는 제일 중요한 상수인데요. 지금 아까 VQE도 그 회로를 무한히 돌리면은 그 최적의 에너지에 완전히 수렴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P가 무한히 커지면은 당연히 100% 최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한히 할 수 없겠죠, 물론. 그리고 근데 뎁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그 회로는 더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회로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니스크 환경에서 에러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뎁스가 좀 낮아야지 이 회로가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최적화가 잘 되려면은 뎁스가 높아야 되고, 근데 또 양자 회로가 잘 돌아가려면 뎁스가 낮아야 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에서 좀 적당한 숫자의 P를 찾아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게 중요한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QAOA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에 임의로 설정된 양자 상태하고 이거는 임의로 설정을 하는데 그 정 모르면 그냥 다 0cat 상태로 다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자 회로의 초기 파라미터 값을 각각 P개씩 준비해 가지고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퀀텀 얼터너팅 오퍼레이터 안저츠 그 회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양자 상태를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지금 업데이트된 상태가 이렇게 이것저것 중첩이 됐을 텐데 이걸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럼 이 중에 어떤 상태에서 제일 높았는지 그거를 측정해 가면서 다시 또 지금 감마하고 베타라는 파라미터들을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수정할 때는 하는 과정은 이제 고전 컴퓨터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다시 돌리고 이런 과정을 목적식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걸 수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 QAOA라는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문제의 그 P값이 정해지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그 수렴점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QAOA가 소개된 논문에서는 그 P를 1로 실험을 했는데 P가 1로 맥스컷을 풀었을 때 지금 간단한 문제 이론적인 그 솔루션이 알려져 있는 간단한 그 케이스에서 이론적인 수치의 70% 정도까지 지금 성능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론적인 수치를 모르는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이 정도 P가 1에서도 70% 정도까지 개런티가 되니까 우리가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걸 충분히 써먹을 만한 이제 P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써먹을 만한 조합 최적화 알고리즘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QAOA의 등장 배경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 강의는 완전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디테일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금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께서는 꼭 제가 뒤에 남기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QAO의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본 연구팀의 지금 현재까지 양자 컴퓨팅 관련한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거는 공부하실 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